네, 여러분, 이제 세 번째 타임으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힘내시고 이제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제 보시면 다시 한번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환명합자 주식 유한 책임 회사를 다섯 개로 나눈 이유가 이제 이 사원 주주가 회사 채권자에 대해서 책임하는 부담 범위에 따라서 유한 책임이냐 유한 책임이냐 한다 했죠. 그리고 회사를 둘러싼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 관계를 이제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다섯 개는 있으면 되겠다. 너무 많으면 복잡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예. 자, 그래서 아까 여기서 말씀드렸죠. 다시 합니다. 이제 사원이 있으면 이 사원 A가 이 무한 연대 직접 책임을 져요. 그럼 무서워요. 그래서 경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A가 소유하고 A가 경영하기 때문에 자기 기관에서 경영하고 이런 회사는 이제 비공개 회사예요. 잘 몰라. 우리 등기부로 열람해봐야 돼요. 그 개인 회사예요. 개인 회사. 소수, 가족 단위. 이런 회사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적 회사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성과 조합을 열심히 한다. 아빠가 이제 이래서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지? 아빠가 막 이렇게 합니다. 야, 너 들어와. 이렇게. 아빠 싫은데 들어와. 전 사원, 주주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사원이 될 수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넌 열심히 몸을 해, 이 노동력을 제공해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한단 말은 이제 돈 대신 내도 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2인 이상 사원이 요한다. 이 말은 설립시. 회사 만들 때 그래서 사단성이 결여되어 수단성이 요구되는 그런 기업이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합자 회사는 이 사원이 두 가지 이원화돼 있어요. 그래서 무한 책임 사원과 유한 책임 사원으로 되어 있다. 지금은 이제 회사의 종류에서 이제 특징만 배우고 잘 들어 이 특징 배우고 나중에 우리 이제 한 13주, 14주에 가면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부 관계 이렇게 우리 따로 공부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뭐 한다고요? 그렇죠? 네, 여기 간단하게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이 있고, 무한책임사원은 한 명 회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 무한책임연대 직접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경영권도 준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경영권도 가져요. 자, 그런데 유한책임회사는 유한이란 말은 한계가 있어요. 자기가 투자한 만큼만 책임지고 그 이상 지지 않는다. 이 사람들도 연대 책임과 직접 책임을, 일차적 책임을 져. 유한 책임인데, 요게 나중에 또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럼 경영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감시권과 뭐 배당권, 이런 것만 있어요. 요것도 똑같이 비공개 개인 소수 가족 단위고요. 인적 회사고, 예, 이 설립 시에는 이렇게 2인 이상을 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가 한 명 회사와 합자 회사를 우리가 유한회사, 유한회사, 인적 회사, 강학상 인적 회사라 한다. 이해되셨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각주 2분을 보시면 2012년도에 이렇게 주식 유한 한 명 합자 유한 책임 회사가 또한 이 합자 회사와 비슷한 게 이제 새로운 공동기업 형태로 기업이에요. 기업은 이제 모든 게 다 영리성을 추구하면 다 공동기업이라고 했죠. 합자조합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합자조합. 이 합자조합은 말 그대로 회사가 아니라 조합이에요. 그렇지만 영리성을 추구합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업무 집행 조합원과 그러니까 무한 책임과 유한 책임 조합원이 따로 있어요. 나중에 배웁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회사 중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 주식회사예요, 주식회사. 주식회사.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그 채권자에 대해서 보세요. 지금 이게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고 있냐? 유한. 자기가 출자한 부분만 책임진다. 100만 원 추했으면 100만 원. 1억 했으면 1억.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간접 책임이면 2차 책임. 회사가 책임을 지고 나중에 안 됐을 때 나한다고 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들은
소유자예요, 소유자. 근데 경영인은 대표이사와 이사들을 따로 주는 게 특징이다. 그래서 A가 주주로서 소유가 하고 있지만 경영은 누가 하냐? B가 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소유와 경영이 다르다. 그래서 그 타인 기관이나 제3자 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 얘는 전부 다 자기 기관. 이해되셨나요? 자기 기관. 여기는 뭐 소유와 경영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타인 기관이다. 이런 말을 쓴다. 이해되시죠? 아, 그러면 주식회사의 주주는 소유자이지만 주주로서 유한 간접 책임을 지는데 합자 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은 연대 직접 책임지는 같은 유한 책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더 무섭게 지는 게 유한 책임이라도. 그래서 제가 색깔을 달리한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했어요. 합자 회사의 유한 책임 사원과 주식회사의 주주의 유한 책임, 주주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오, 그렇지, 맞지. 유한 책임, 유한 책임. 뭘 맞아요? 혼자 맞는 거지. 얘들은 간접 책임. 알았죠? 예. 얘들은 뭐 직접 책임을 진다. 연대 책임, 연대 책임 있어 없어? 없어요. 각계전투야, 각계전투. 이해됐죠? 예. 자, 그래서 이런 회사가 공개돼서 오픈돼 있어요. 그 주식도 공모주를 해가지고 막 하는 거겠죠? 예. 그다음에 대규모 회사 커요. 단체주, 주식 양도가 자유로워요. 그럼 이런 회사 보세요. 이런 회사들. 응, 이런 회사. 주식 양도가 자유로울까요? 이런 회사? 어렵죠. 예. 당연히 어렵죠. 여기는 미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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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투. 예, 어려워. 이해됐지? 예. 근데 이거는 주식 양도가 자유로워요. 그래서 우리 막 주식 사고 팔고 막 그러잖아. 물적 회사의 단체성. 그래서 단체성을 중요시. 그 뭐야? 자본. 자본이 최고야. 이거 뭐야? 돈, 돈. 신용 노무 출자야. 이게 돼, 안 돼? 안 되지. 얘는 모르지? 온니? 예. 현금 아니면 현물 출자만 가능하다. 현금, 돈, 현물은 뭐 부동산 내든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1인에 의해서 회사 설립 시 1인에 의한 주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단 법인격 부인론 되게 중요했죠. 예. 그래서 1인에 의한 회사가 설립이 가능하다. 이제 이거 공부했어요. 이게 주식회사예요. 그 유한회사는 이제 사원이라는데 기업의 회사야. 그래서 그 주식회사의 소규모화, 그 덩치가 너무 크고 규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작은 회사를 경영해서 운영될 수가 있어서 이게 유한회사입니다. 근데 곧 없어지지 않을까 이런 아쉬움이 있어요. 또 우리는 조금의 회사, 조금 귀요미 회사. 예. 얘도 이제 그 사원들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해서 유한 간접 책임을 집니다. 유한 간접 책임. 그럼 얘도 소유자죠? 그래도 전문 경영인이 이렇게 경영할 거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A가 소유하고 있고 경영은 B가 한다. 이렇게 주식회사 똑같아. 그럼 차이점이 뭐냐면 이거야. 소규모 비공개가 돼 있어. 물적에서요. 1인에서도 가능해? 네, 1인에서도. 기존에 50인까지만 제한이 있어. 이게 숙제되었죠. 네. 그 규모가 좀 커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축소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한책임회사는 이제 2012년 새로 도입됐는데 이 사원이 유한 간접 책임지는 소유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경영권을 못 갖는데 일정한 경우에 대표권을 가질 수 있다. 와, 이게 특징이에요.
그 소유와 경영을 가질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하는 거예요. 물적회사, 물적회사 요소 요소가 있어. 뭐가 있냐? 왜냐하면 1인 회사도 가능하고 주식 양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그다음에 총사원 결의가 있으면 조직 변경, 회사의 주식회사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유한 책임 회사보다는 이제 주식회사가 이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규제를 많이 받고 있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유한 책임 회사, 뭐랄까? 이 유한 책임 회사가 주식회사보다가 이제 작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보통 이런 것들이죠. 어떤 게 있냐면, 뭐 법무법인, 세무법인, 뭐 이런 회사. 그런 회사들을 이제 경영할 수 있어요. 내가 소유주면서 경영권도 가질 수 있는 그런 회사. 유한 책임에서. 나중에 이제 규모가 커졌다. 그래서 조직 변경하면 주식회사로 바꿀 수 있다. 이런 회사가 유한 책임사. 이해됐죠? 예. 이런 회사들이 이제 유한 책임 회사로 갈 확률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 상법상 이제 회사의 분류 중에서 이제 상법상 회사에 대한 내용들을 쭉 했어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이제 회사의 특징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이 회사의 특징을 이제 다 배우고 이해됐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도표로 이렇게 보시면 이 한명회사는 무한연대 직접 소유 가지고 경영권도 한다. 기억하셨죠? 네. 합자는 한명회사의 무한책임사원과 합자회사의 특유한 유한책임사원 있죠? 얘들은 경영권이 없어요. 이해됐죠? 주식회사의 주주는 유한 간접책임. 여기에서는 직접 책임이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경영권이 없고 얘도 경영권이 없고 근데 얘들은 유한 책임을 지지만 경영권을 갖는 게 특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이제 복수반은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죠. 사원이 한명회사예요. 사원이 회사 채무에서 무한 직접 연대 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이해될 겁니다. 두 번 해서 모든 사원이 무한 책임을 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능력은 법률에 의한 제한. 자, 이거 기억나시나요? 이거 왜 이렇게 제가 했을까요? 왜 했을까? 그치, 이거였지. 회사는 방금 못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뭐라 했는데 어 회사는 한 명 회사에 출자하지 못한다. 이런 말로 같은 말을 했잖아. 이것 때문에 보라 했다. 여기에 연결돼. 그지? 몇 페이지야? 4페이지? 여기 했잖아. 회사는 다른 회사의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 이것은 한 명 회사는 모두 무한 책임 사원. 그래서 한 명 회사는 한 명 회사에 투자 좀 선다. 이와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 그렇죠? 우리는 빨리빨리 잊어먹어야 돼요. 우리 다 기억하면 큰일 납니다. 하여튼 여러분 시험 잘 보세요. 진짜 이거 복습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알았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쭉 했어요. 네. 이게 이제 그런 얘기라고. 사원은 무거운 책임 대가로 업무 집행과 대표권을 갖는다. 이 경영권을 갖는다. 이 말. 그래서 소유와 경영이 일치된다. 소유, 경영이 일치. 맞죠? 자기 기관. 신뢰 두터운 소수의 사람이 경영하기에 적합하다. 비공개 소수 개인 회사. 자, 그다음에 이제 한 명에서는 무한책임 사원과 유한책임 사원이 있는데 이 무한책임 사원 한 명회사와 동일해. 그럼 이렇게 무한 합자 회사의 사원들은 경영권을 갖는다. 맞아, 틀려. 세모야. 이 사람이 무한책임은 가능하고 유한책임일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 이해됐죠? 예, 그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무한책임 사원을 보시면 업무 집행권과 대표권을 지닌다, 경영권을 갖는다. 그렇죠?
한 명에서 동일합니다. 소유와 경영이 일치돼 있죠. 예. 자, 그런데 무한 책임일 때는 연대 직접 책임이고 이익 분배만 받습니다. 업무 집행 참가가 불가해 경영권이 없기 때문에 감시권은 있겠죠. 자, 그다음에 이 주식회사 사원인 주주가 채권자에서 직접 아무런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출자한 데서 간접 유한 책임을 부담하는 게 특징이다. 오늘날 전형적인 회사의 조직이다. 업무 집행은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행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 기관에서 제3자 기관에서 합니다. 다수인 결합이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예. 대기업에 적합하다. 다수인 결합이 가능하고 대중자본 수집 용이가 대기업에 적합하고 대규모 회사, 공개회사, 주식 양도 용이합니다. 물적 회사. 다수인 결합이 가능하다. 대기업에 적합하다. 대규모 공개 주식 양도 물적 회사다. 대표적인. 그렇죠? 네. 그렇지 않죠, 여러분? 소규모 폐쇄 비공개 주식회사의 차이점인데 기업이 회사랬죠. 간접 유한 책임. 자본의 자본의 전부 책임이 있다. 이거는 나중에 몰라야 되고 50인으로 제한한 건 삭제됐다. 이런 게 규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미국 유한 책임을 참조해서 공동기업 형태예요. 얘도. 그래서 2인 이상의 사원의 출자해서 설립 등기 1인 회사 가능하다. 그 물적 요소에 강하고 유한 책임을 진다. 그래서 물적 회사. 사원의 주인의 업무 집행 대표권도 업무 집행자에게 있다. 그럼 업무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 소유자이면서 사원이 아닌 제3자도 업무 집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예. 총사원의 동의가 있으면 주식회사 조직 변경이 가능하다. 100% 있습니다. 이런 회사. 이해됐죠? 예. 그래서 어, 상법상 회사에 대한 개념은 다 공부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강학상, 학문상, 인적회사 했죠? 명자씨가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조합의 실제, 사원과 회사의 결합 정도, 사원과 막 개성을 중요시하니까, 막 아버지 막 쓰고 이런 회사, 개성이 중요시하고 조합의 성격이 강하다. 이해됐지? 사원의 신용 개성이 둔다. 사원의 업무 집행에 참여하다. 이게 말은 자기 기관이다. 소유와 경영이 일치한다. 무슨 회사에서 한 명 합자 회사가 해당된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네. 자, 물적 회사는 자본적 결합체, 돈이다. 돈. 약해요. 우리는 돈만 있으면 돼. 단체성이 중요시되고. 자본에 기초하고 사원수, 주주가 많다. 이 말입니다. 사원수. 이 말은 뭐야? 주주가 많다. 이 말이야. 네. 분류돼. 타인기관, 제3자기관. 주식, 유한 책임사가 생각됩니다. 인적 계산은 금전, 현물, 노무, 신용으로 출자하지만 물질에서는 불가능하다. 오로지 금전 및 현물 출자만 가능하다. 이거 기억합니다. 이해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있어요. 아까 50% 추가했다. 자,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50% 추가했으면 A회사는 모회사, 지배회사. B회사는 자회사, 종속회사. 그래서 B회사는 A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그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거 주식의 포괄적 이전 교환, 완전 모회사, 완전 자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A 회사의 주식, 일부를, 에, A 회사의 주식 일부를, 뭐, 굳이, A 회사 주식 일부를, B 회사에게, 이전합니다. 그럼 여기는 A 회사, A 회사 주식이, 들어옴. 그리고 이제 B 회사
주식 전부를 A 회사에게 예, A 회사에게 이전하는 방식.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보세요. A 회사 주식 일부를 B 회사에게 이전합니다. 이전. 즉 A 회사 주식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B 회사 주식 전부를 A 회사에게 그럼 B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A 회사 주식을 받았죠. 그러면 B 회사가 A 회사 주식 전부를 이전하는 방식이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A 회사가 이렇게 있고 B 회사가 이렇게 있어요. B 회사가 A 회사가 예, 잠시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 그리지 못하니까 이게 A 회사고 이게 B 회사야. 그래서 이제 이게 A 회사고 어, 이게 A 회사고 이게 설명 어떻게 되지? 이렇게 할까? 이렇게. 진짜 이게 그림을 그릴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합시다. 네. 자, 보세요. 이게 A 회사고 이게 B 회사야. 그래서 이 A 회사 주식을 일로 다 옮겨요. 이렇게. 이해됐죠? 예. 그리고 이제 이 B 회사에 있는 주식을 어떻게 돼요? 이렇게 A 회사에게 이제 줍니다. B 회사 주식이 요만큼 A 회사 주식이 이렇게 갔죠. 그게 이전되는 거야. 그럼 이 회사는 여기 완전히 이 회사의 주식 100% 이게 다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렇게? 이게 바로 포괄적 고안 이전이에요. 그래서 완전자회사, 완전자회사 돼요.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예. 자, 그 얘기가 바로 이거야. 크게 의미는 없어.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 법원. 회사법적 분쟁 발생 시 해결을 하기 위한 방향으로 근거법을 적용하는 순서가 바로, 법원이다. 연원이다. 그래서 법원에, 순서가 있어. 법 적용 순서가 있어요. 꼭 기억합니다. 법적 분쟁이 있을 때, 이 상사자치법 정관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봅니다. 거기에 규정이 없으면 자본시장법 특별법을 봐요. 특별법이 없으면 상법을 보고, 상법이 없으면 상간수법을 보고, 그 다음에 민법을 보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예. 또 순서, 자치법, 특별법, 상법, 상간수법, 민법. 그 간수법은 어떤 관행이 반복되는 간수이고, 이게 법이 되려면 관행이 계속 반복되고 법적 확신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 법적 질서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법의 질서에 반하지 않는 범위여야 되죠. 이렇게 됐을 때 간수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 우리 조문이 있을 겁니다. 조문을 잠깐 보시면 오늘 보세요. 복습하는 의미에서 169조 이 법에서 해설한 상해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한다. 아까 공부했죠? 이 119조 종류는 한명합자 주식 유한 유한 아니 한명합자 유한 책임 주식 유한 회사로 다섯 종을 한다. 왜 이렇게 분류하느냐? 그 이유는 뭐였어요? 그렇죠. 사원 주주들이 회사 채권자에서 책임을 부담하는 범위와
이 회사를 둘러싼 그 다양한 이해관계, 법적 관계를 명확하기 위해서 한다. 뭐 회사의 주소는 본점으로 하고, 자, 회사는 어떻게 한다? 우리 이게 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설립 등기를 하라. 이랬죠? 예, 그 다음에 능력 173조 했잖아요. 다른 회사에 무한 책임 사원이 되지 못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합명 회사에 출자하지 못한다. 이해됐습니까? 예, 이런 뜻이다.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고, 특히, 예, 맞아요. 예, 이렇게. 그러면 이외에도 뭐가 있었어? 목적에 의한 제한이 있었고, 그 다음에 성질에 의한 제한이 있었다. 그지? 예, 그런 것들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보시고, 오늘 이제 첫 번째 수업을 이제 다 마감을 했습니다. 알았죠?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주식회사의 이제 일반론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아셨죠? 예. 자, 복습 잘 하시고요. 예.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